고려대학교 차세대 통신학과 어느 정도의 성적이 되면 올 수 있을지. 안녕하십니까. 엄중한 입시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려대학교 차세대 통신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차세대 통신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백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세대 통신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통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을 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LTE나 5G를 쓰는 그런 것들에서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 1등, 초 2등을 할 수 있는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고려대학교하고 삼성전자가 계약학과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기부를 가진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과목으로 치면은 수학과 관련된 과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에 들어가는 확률이라든지 미적 분학이라든지 등등이 통신 분야를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스마트폰이라든지 건물 위에 있는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사용하는 쪽이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기술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생활이라든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계열적합이나 또는 학업우수, 수시 전형으로 N수생들이 지원할 경우에 불리함이 있을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성이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비교과 교과 활동들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진행했는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생기부에서는 B를 하다가 또 C를 하다가 A를 하고 이런 경우는 아무리 점수를 좀 받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단순히 N수생, 재수생, 삼수생이라고 해서 페널티를 준다, 마이너스 준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기초통신수학 1, 2, 고급통신수학 1, 2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대에 오면 수학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미적분학부터 해서 공학수학이라든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1학년, 2학년 때 기초 역량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강의를 많이 하게 되겠고, 3학년, 4학년쯤 응용 쪽에 들어가서 통신에 특화된 것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겠고, 화학이나 물리에 대한 이수는 어느 정도 이수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과학 쪽 관련해서는 물리 쪽이 제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로라든지 전류, 전압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회로나 전자회로의 기초가 되는 거다 보니까 물리에서 배우는 것들이 저희가 전기전자공학뿐만 아니라 차세대통신 이런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화학적인 지식은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1, 2학년 남학생이 군대를 가면 신생학과고 또 소수 인원 대상의 수업이 이제 점점 많아질 수 있는데 대비도 있을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생학과 그리고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학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의가 개설이 안 된다라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규모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모차학과가 전기전자공학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유사 과목과 같이 진행한다라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습 및 일반적인 질문을 좀 드렸고요. 엄마가 궁금한 중요한 질문 베스트 준비해봤습니다. 통신하면 SK텔레콤, LG텔레콤, KT 이렇게 생각나는데 삼성전자가 계약학과예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이유가 별도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고, 그 사업자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트워크를 깔아야 됩니다. 망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나 통신을 하기 위한 장비를 만들어내고, 통신 사업자는 그걸 가지고 와서 엮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제 고객을 모으는 쪽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인프라에 들어가는 장비를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이런 데서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 단말기가 있고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장비 쪽은 핀란드에 있는 노키아라는 회사라든지 중국의 화웨이 같은 회사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있고, 이전에 있었던 학과 중에 정보통신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학과 이런 학과들에 대비한다면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학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기전자공학부에 모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학과의 비중이 60%, 70%는 전기전자공학부에서 배우는 통신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통신을 위한 신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네트워크 산업이나 통신 산업도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장비를 고도화시키고 개선시키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40% 정도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역량들을 좀 가미를 시켜가지고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컴퓨터로 딱 속하진 않지만 한 60, 70, 그다음 30, 40이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될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사업 영역이 반도체나 메모리를 개발하는 DS 부분이 있고, 그것들을 조립을 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DX 부분이 있습니다. DX 부분에서는 또 몇 개의 사업부로 구분이 되는데,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네트워크 사업부가 있습니다. 통신 관련된 기술이 들어가는 분야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NX 사업부라든지 또는 네트워크 사업부에 취업을 하게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삼성 리서치 같은 좀 선행 연구를 하는 조직에서도 이제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MX 사업부, 네트워크 사업부, 삼성 리서치 이 세 군데로 주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들어가게 될 경우 초봉은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사 또는 석사 같은 경우에 초봉이 5,000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00에서 6,000 정도. 영업이익이 많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뭐 최대 50%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50% 정도가 뭐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냥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 있나요? 1, 2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수하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해당 회사의 전형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전형을 통과한 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이후부터는 산학장학생 신분이 됩니다. 3학년, 4학년 때 지급받는 것은 회사로부터 산학장학생 신분으로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당 장학금에 대해서는 한 학기 지원을 받았을 때 1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그 조건이 이제 계약서에 붙게 되겠습니다. 장학금 이외의 혜택도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도 저희 학생들의 또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로 가서 이제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때 혹시 자퇴하게 되면 장학금이 어떻게 될까요? 1학년, 2학년 때는 저희가 순수하게 그냥 장학금 형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의무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3학년 이후에는 이제 회사에 취업을 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의무 복무 기간도 생기게 되겠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그 계약한 사항이 이제 위반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하는 조건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차세대 통신학과 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되면 올 수 있을지 그래서 70% 커트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30명이고 저희가 학업 우수 전형으로 9명 그리고 계열 적합으로 9명 그리고 정시 전형으로 12명을 선발했습니다. 학업 우수 같은 경우는 70% 컷이 2.58 등급 그리고 계열 적합은 3.52 등급 정시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기준의 환산 점수로 676.23점이 나왔습니다. 정시 환산 점수면 학생들이 이제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70%의 환산 점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100% 컷에 대한 백분위를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국어는 96%, 수학은 99%, 탐구는 94.5%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국어는 1컷, 그다음에 수학은 거의 이제 다 맞는 수준, 그다음에 탐구는 1컷에서 살짝 벗어나도 괜찮다. 그 정도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보면 학령 인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6,000명 줄어서 고3을 기준으로 5% 정도 이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사한 점수대, 좀 더 위에 상위의 점수대 학생들을 모집한 증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세대 통신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과감하게 지원해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학년도에 모집하는 전형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유일의 계약학과인 차세대 통신학과인데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통신학과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뭐 전기전자공학이라든지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기존에 전기전자공학도 있고 뭐 컴퓨터학과도 있고 또 반도체공학과도 있을 때 왜 차세대 통신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걸 봤을 때 전기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과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전기전자공학의 아주 넓은 영역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공학을 진학을 해도 소프트웨어로 쓸 수 있는 뭐 AI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한데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감이 안 잡히거나 좀 방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통신공학과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인 역량과 하드웨어적인 역량, 통신이라든지 컴퓨터공학이 다 섞여 있는 학과다 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통신이라고 하는 명확한 타겟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이나 수업 진행 방식이라든지 교수님들이 이제 이쪽 분야로 학생들이 진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잘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그렇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부했던 것들을 현업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사회통신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그것들 전부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일반 다른 학과보다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릴레이 학과 있을까요? 성인관대로 마지막까지 귀한 말씀 많이 해주신 교수님과 함께 인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